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 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2년 이제 2월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대입 자소서가 살아있는 2022년은 지금 일반고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 이제 수시 학종 재수생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전강의에서 뭐 서울대학교 아주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어떤 서울대학교 일반 교과와 진로 선택 과목의 어떤 그 선택 그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2022년 그러니까 2023학년도가 되겠죠. 내년 올해 이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정고시 일반고 그다음에 대안학교 학생들 우리가 학종 수시로 재수를 다시 해서 다시 한번 금년에 학종 수시 도전을 해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이번 연도가 사실상 수시 학종의 재수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왜? 자소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의 입시 수시 체제 또 정시도 마찬가지고요. 입시 대입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2024년도에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고교학점제, 또 지금 2022년도 경기권, 그다음에 충청권, 광역권을 대상으로 일반고를 대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된 출발된 고교학점제, 또 서울권 곧 일반고를 중심으로 지금 시범 선도학교들, 고교학점제, 선도 시범학교들이 있죠. 이 고교학점제 체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변화와 그다음에 수시학종의 어떤 변화는 굉장히 일반고도 그렇고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한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변화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를 지금 또 내후년, 내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아이를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대학 수시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냐, 이제 그 문제겠죠. 먼저 이제 자소서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수시, 그러니까 수능을 제외한 뭐 이제 수시에도 지금 수능에 최저 등급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도 있지만, 우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수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 수시,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 등급이 아예 안 들어가는 그 수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응용을 해서 또 수능 성적이 들어가는 수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고교학점제의 어떤 그 가닥이 보이는 상태에서 지금의 어떤 기존까지 이번 연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그 추세는 우리가 생활기록부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중요한 증빙서류가 있었죠. 이것들을 이제 생계부화된 객관적으로 증빙받을 수 있는 본인의 전공 역량과 여러 가지 학생부 종합조정에 맞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페이퍼화된 어떤 증빙서류라는 어떤 서류로 잘 생계부에 준하는 것을 증빙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해서 대학에 갔는데, 지금 보면은 자기소개서라는 역량은 내가 준비한 것들을 잘 대규모 공통문항을 통해서 정리해서 입학사관관들과 대학 교수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증빙을 받는 건데, 거기에 써 있는 것은 이제 증빙서류나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으로 증빙을 받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학종 재수에서 있어서 떨어지는 학생들의 어떤 그 이유를 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준비를 안 한 학생들은 이제 이걸 갖고 준비할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학생들은 준비를 했는데도 떨어진 일반고와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은 떨어지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어떤 로드맵 설정이 처음에 잘못돼서,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전공 역량과 이것이 객관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역들이 일반고 생기부나 검정고시나 우리 대안학교 증빙서류에서 그런 역량들이 객관적으로 보여지고 객관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그러니까 테마,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하고는 자꾸 다른 것들을 했다는 거죠. 분호반식으로 많이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에 맞는 그 어떤 그 진로 로드맵 설정부터 해서 그 의미에 맞는 것들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나, 아니면 열심히 한 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아이의 의식과 생각이 변환되거나 성장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이유를 보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은 이제 떨어진 이유들이 있어요. 이제 그 좀 대학이 똑같은 학과를 갖고 뭐 의대면 의대, 뭐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번에 준비해서 6개를 넣었다. 이것도 사실은 떨어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학마다의 기준에 맞게 좀 더 섬세하게 경영학과, 연세대학교의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그 다음에 무슨 고려대학교의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뭐 중대의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이렇게 다 그 입시의 조건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할 건 많고 정해져 있는 시간은 제한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선의 방법이 어떻든 준비를 시켜야 되고 해서 그걸 넣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유를 먼저 찾아요. 자, 이제 준비가 된 학생 중에서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일반고와 검정고시의 대안학교 학생들은 아예 할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재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걸 일일이 다 꼼꼼히 보고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또 아이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아이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서 성장이 못된 부분들을 뭐 1년이면 1년, 뭐 재수니까 1년이 되겠죠. 뭐 1년 반이면 1년 반 다시 세팅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가 다시 바뀌어지거나 증빙서류가 다시 뭐 증빙서류는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의 증빙서류는 다시 세팅해서 넣을 수가 있죠. 이 학생이 졸업이 100점으로 보는 거니까 총점 검정고시 점수 100점이 아니라면 하지만 자꾸 나이를 먹어요. 검정고시 학생들은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미 다 생계부가 고등학교 일반고 학생들이 끝난 상태에서는 못 고치지만 검정고시 내한학교 학생들은 그것을 100점이 아니면 총점 검정고시 100점이 아니면 고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나이를 자꾸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래 취지는 만 18세, 지금 현 19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것이 자꾸만 횟수가 가면 20살, 21살 이렇게 되면 이 학생들이 뭐가 되냐? 재수생이 되는 거고 재수생이 되면 대학에서 보는 기대치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 정도는 한 번 더 재수를 해볼 수 있는 건데 그 재수를 할 때 우리가 일반고 학생들이 생계부가 고쳐지거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의 의미를 다시 했던 그 어떤 팩트들 활동들과 프로젝트들을 다시 이렇게 잘 보고 의미를 다시 재확충하고 생산해서 재의미를 재정립해서 학생부 조합중에 맞는 의미를 재정립해서 그것을 어디에 넣을 수 있었냐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의미들을 넣을 수 있었던 거죠. 팩트는 어떻든 생활기록부에 이미 다 기록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의미나 팩트 정립이 안 돼서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전공 역량과 장점을 입체적으로 떠오르게 이렇게 입학사관관들한테 보여주고 면접에 가서도 면접에 또 떨어진 학생들도 잘 이건 들어야 되는데 내가 1차에서 붙었는데 면접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내 걸로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확충이 그럼 그걸 다시 공부해서 1차 합격이 되고 2차에 가서 그 의미에 대해서 본인의 것을 재정립된 어떤 전공 역량에 대한 의미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저희가 성장한 부분들을 입학사관관들한테 보여주고 합격을 한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생계부는 변하지 않지만 뭐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기의 것을 입학사관관들에게 보여줬고 자소서에 있는 내용과 이미 써져 있는 생계부에 있는 전공 영역에 대한 컨텐츠들은 연결이 된다. 이미 있는 거니까 의미에 대한 재확립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자소서를 갖고 의미가 안 되는 것을 다시 재정립해서 재수생들은 학종 수시 재수생들은 대학을 갔는데 그럴 때 가장 내 것이 변화된 거나 내 것을 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였어요. 근데 자기소개서가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자소서가 없어집니다.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교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서류의 중요성, 면접의 중요성이 더 국한되고 더 부각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검정고시 학생들, 뭐 대안학교 학생들은 사실은 보면은 재수생들 자기소개서가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서류, 다시 말하면 일반 증빙 서류를 통해서 올해 내년까지는 검정고시나 그다음에 대안학교 학생들은 올해 내년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일반고 학생들은 자소서가 없어지면 더 이상 뭔가를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학종 재수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올해 이제 지금 7개월이 남았어요. 7개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3월 달로 치면 아직 3월은 안 됐지만 3월 달로 치면 정확하게 8월 말 9월 초까지 지금 7개월 남았으니까 이 7개월 동안의 시간을 잘 우리가 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재수를 해야 되는 학생이면 한번 일반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더구나 지금 이제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도 이제 서류를 100점이 아닌 상태에서는 몇 번이고 다시 만들어서 갈 수는 있는데 이 서류를 만드는 기간,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1년, 2년 준비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올해까지 하면 3년이니까 기간은 확충이 되는데 문제는 나이를 자꾸 먹는다는 거죠. 한 살이라도 더 소위 말로 더 재학생에 가까웠을 때 대학을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고교학점제 체제가 들어오면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어떻게 되냐? 기간 자체가 지금 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2년 정도가 남고 2024년부터는 전면적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대학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된다는 것은 뭘 이제 자격을 주냐? 일반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몇 과목을 어떻게 시수를 들어야지 우리 대학에 학종으로 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겨요. 2023학년 이후에 2024년도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그렇게 생기면 왜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학생들이 2022년, 2023년 이후에 2024학년도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정된 그 후에는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기가 힘드냐? 그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을 일반고 아이들처럼 들을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개발이 되고 여론화가 되고 확충이 돼서 검정고시나 그다음에 우리가 대안학교 학생들한테도 진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부여가 되면 그 이후에도 2024년 이후에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학종으로 근데 그것이 만일 여론화가 안 되고 무시가 되고 교육권이 박탈되고 의미가 생기지 않는다면 결국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올해 내년 2년 준비해서 갈 수 2024학년도가 되기 전에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재수생은 그렇게 올해 7개월이 마지막이다. 학종 재수생들은 일반고 학종 재수생들은 올해 7개월이 자수조가 있는 것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2년 정도 시간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뭐 일본고 학생들은 잘 생계부로 고교학점제 체제에 들어가서 만들면 되고 성장시켜 나가면 되고 지금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2년 정도에 빨리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생기면 그 지금 서울대 발표한 것처럼 그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그 기준이 안 생기면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지금 우리 아이가 17살, 18, 2년 뒤면 18, 19 딱 대학 갈 수 있는 아이고 지금 이제 2년 뒤에 우리 아이가 19이 아니고 18이 된다. 근데 지금 어떤 대입 체제가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1년 더 지나서 2024년도 이후에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보다는 빨리 준비해서 16살이다 지금 그럼 17, 18, 2년이면 18이죠. 이 18때 뭔가 그 고교학점제 체제의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그런 제재가 없을 때 준비해서 증빙서류로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트라이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이만 기다리지 말고 한 살이 더 많아서 19살에 대학 가야 되는데 20살로 가면 재수생으로 분류가 돼서 조금 기대치가 대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입장에선 커질 수밖에 없지만 차라리 한 살 어린 상태에서 시험에 응해서 해보는 거는 그거는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 짧게 그 방법들을 좀 그 시기상으로 남아있는 시기상으로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보면 이 학생들한테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이 학종 수시가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의사가 된다. 그럼 정신의학과 의사가 된다. 그럼 나는 나의 어떤 삶에서 내가 난독 등에 대한 것들을 접하게 됐고 그것을 나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정한 그 방법이 독서 치료라는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전공 역량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정했으면 고등학교 들어간 그 순간에 1학년 일반 과목 듣고 선택 과목 듣고 2학년서부터 진로 선택 과목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서 또 고등학교마다 그 진로 선택 과목이 나에게 맞는 그 과목이 선택돼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죠. 그러니까 1학년 때 들어가서 여론조사를 이제 초창기에는 해요. 그때 선택 수강을 뭘 하고 싶다는 걸 만들어 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어 진로 선택 과목의 그 명칭이 국어와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이 하나가 생겨서 이제 있다고 쳐요. 그 과목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그 명칭은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과목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난독증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독서 치료를, 난독증에 대한 것을 할 때 독서 치료 아닌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중요시하게 여긴 것은 독서 치료다. 그 나는 국어와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들어 수강을 해서 거기서 나는 내 생각과 나의 미래의 비전에 대한 어떤 진로 전공 역량에 대한 관점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의미와 관점.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할 때 이야기나 뭐 그 드라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분들도 계신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야기가 드라마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한 것을 수행해 나가는 그 과정을 갖고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대학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나 드라마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럼 내 관점과 의미가 있어야, 뭐 언제? 중학교 때 최소한 중3 때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일반 선택 과목, 지금은 내신이죠. 우리가 상대평가 점수 100점, 90점 이렇게 100분율로 나오는 잘하고, 문제는 이제 고교 대학의 어떤 그 학점제의 그 진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가 선택해서 골라야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 그러면 국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진로 선택 과목을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난독증을 치료하는 독서 치료 방법으로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제가 수행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학의 나의 어떤 장점을 보여주고 싶다. 그럼 들어가서 이 아이의 관점과 또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내가 우리 국제적인 것 그 속에서 우리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잘 컨텐츠화 시켜서 그걸 통해서 문화 경영을 하고, 이 아이가 들어가서 국어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듣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학과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1학년 때 듣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우리가 지금처럼 국어, 뭐 상하, 문화 이렇게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있는 그 구체적인 지금의 그 교과목을 듣는 거고, 2학년 때부터 우리가 듣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지금의 비교과 동아리, 우리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비교과를 통해서 본인의 전공 역량이 확충돼서 뭘 통해서 그 입학사관들이 보여주던 것이 이제 고교학점제 체제는 그것이 교과목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과 조금 더 이제 고교학점제가 발전되면 심화 선택 과목이라는 것까지 이제 발전이 돼요. 그럼 이 과목은 조금 우리가 어떻게 듣던 그런 일반 국영수사과하고는 다르다. 이 안에 자기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의지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선택하는 어떤 의미도 있어야 되고, 이 수업을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본인의 자기 주도적인 어떤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수업 진행 역량, 수업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아무거나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교과목 세특사항을 통해서 교사들한테 내가 수행했던 내용과 의미들이 잘 관찰이 되고, 이 진행했던 의미와 어떤 그 내용들이 교사의 눈을 통해서 교과목 세특사항에 기록이 돼서 앞으로가 내 후년부터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그 자소서를 대체하는 교과목 세특사항에 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록된 그 내용들이, 의미들이 그대로 자소서 대신으로 대학 입학사관관들한테 전달이 된다. 이걸 갖고 증빙을 받아야 되니까 이미 중3까지는 내 진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 의미가 그러니까 단순히 뭐 경영학을 할 거야, 뭐 CEO가 될 거야, 뭐 의사가 될 거야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뭐한 뭐뭐가 될 거야. 이렇게 뭐를 통해서까지 중학교 때 3까지는 그것이 정해져 있어야 돼. 진로 탐색에 대해서 본인 로드맵이 짜여져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걸 갖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2학년 때부터 그 과목을 내가 선택을 또 해야 돼. 그 과목이 없으면 또 내가 그 과목을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그럼 들어가서 그 과목에 대한 수업을 내가 이끌어면서 그것이 잘 교사의 눈에 그렇게 잘 보이게. 서울대학교에서 2024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24학년도부터 일반 과목은 우리 학교 뭐 예를 의대를 올리면 일반 과목 모모를 몇 학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모모를 몇 학점 이렇게 들으라고 벌써 이렇게 가이드가 내려졌어요. 가이드가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을 이과, 문과 지금 공용돼서 배우지만 그 성향, 내가 선택한 그 전공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들을 것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내가 들었다는 것이 그렇게 확충이 돼야겠죠. 그냥 아무거나 다 우르르 그냥 따라서 내가 나의 전공과 상관이 없는 의미의 것들을 해냈다면 그거는 전공 역량과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이것만 끝이냐? 지금 비교과 영역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도 시간이 줄었을 뿐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결국 대학에서 보는 거는 전공에 대해서
그렇게 전공 선택 심화 과목, 전공 선택 과목을 통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들었어. 그걸로 끝나냐? 실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학점제 안으로 그 비교 경향이 좀 흡수돼서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동아리 그 다음에 봉사 이걸 통해서 비교과를 통해서 이 학생이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을 어떻게 몸으로 행동을 실천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느냐 이것까지 이제 같이 맞춰져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고교학점 체제에서는 중3 때까지 진로 타겟팅, 세부 전공 타겟팅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다면 찾아야 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의 눈으로 그 아이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못 찾은 거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을 동원해서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어거지를 통해서 이걸 직업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모 교육을 통한 고교학점제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평생 이걸 통해서 하면서 잘 타인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직업도 나와야 되고 그 안에서 고교학점제 전략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고교학점제 체제에 들어가서 2년 반, 3년 동안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기가 힘들어요. 그럼 테마가 또 달라지겠고 주제가 달라지겠고 다 달라지면 지금 시대는 한 번 실수라면 돌이킬 수 생계부가 다시 지워지고 써질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사까지 교과목 교사하고까지 소통을 통해 잘 기록될 수 있게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전공 역량에 대한 것을 자기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수업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그 뭐 노트 정리하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아니라 쌤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이것이 딱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들어가면 갈팡질팡 하겠죠. 이미 그렇게 게임은 스타트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 전에 갖춰야죠. 중학교 때까지는 늦어도 진로에 대한 의미와 구체적인 설정 몸을 통해서 하겠다. 의미에 대한 설정. 드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교학점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의미가 중요하다. 관점이 중요해. 관점을 기를 수 있는 그 어떤 부분까지가 확정.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최소한 프로젝트 수업을 내가 주관하고 진행하고 그 안에 나의 어떤 전공에 대한 의미를 넣을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대학에서는 그래서 학점을 뭐를 전공 선택은 어떻게 학점을 어떻게 이수해야 되고 일반 선택 과목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는 못 넣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더 항목과 조항 등이 2024년 이후에 생기지 않는다면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학생들은 지금 2022년, 2023년 준비해서 대학을 빨리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수생들 올해 밖에는 자소서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소서가 올해까지만 있으니까 지금 재수생들은 일반고 재수생들 특히 가기가 올해가 마지막이다. 지금 7개월 남았는데 7개월 동안에 마지막에 본인이 이 수시로 지금 재수를 해야 된다면 올해가 마지막 수시 일반고 수시 재수의 기회니까 준비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말씀을 드리고 2023년 3년을 활용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 지금 그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 지금 상황에서 그 학생들이 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2024년 이후에 고교학점제 현 초6 중학교 학생들이 학점 수시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뭔지 진로 타겟팅과 의미와 구체적 설정과 프로젝트 수업을 자신이 본인이 직접 짜여져 있는 어떤 국영수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국영수 수업도 지금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죠. 이것이 안 되니까 특목고와 자사고를 만들고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진행을 했. 지금은 모든 일반고를 자사고와 특목고 하겠다고 하니 그 얼마나 경쟁이 지금 치열해집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어떤 시대는 AI가 사람들이 일반적인 일자리를 많이 가져갈 것이고 재난, 지금 질병들이 더 기승할 것이고 지금보다도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더 우리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현실화 될 것이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런 속에서 아이들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더 경쟁을 해야 되고 더 어떤 자유무한 경쟁 시대에 내몰리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직업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타인과 소통하면서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참 좋은 의미인데 항상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뭐냐? 법만 만들지 거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없다는 거. 그것을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알아서 아이들을 채워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결국 뭐 지금 재수생들한테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 그다음에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2022년, 2023학년도가 3년이 2년이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다음에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이런 관점들을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다 재수생이던 지금 고1, 2건 검정고시 대안학교 뭐 국제학교 학생이던 지금 초등학교 뭐 중학교 학생이던 그것이 학종 체제에서의 학종이던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학종이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학종에서 수시에 중요한 게 우리 아이만의 관점과 의미 이것은 모든 체제에서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나 드라마를 따라가고 외연적인 어떤 직업을 따라가서 그걸 통해서 어설프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다고 그러고 또 선생은 내가 맡은 아이고 내 제자니까 정말 열심히 내 걸 다이한테 정말 다 줘서 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는 변해서 의식과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대로 서류에 나타나고 자기소개서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선생이 열정적으로 그 아이를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안 되면 그 아이는 결국은 좋은 어떤 것을 찾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위적으로 그걸 찾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가 행복한 달란트가 뭔지를 끊임없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자식을 끊임없는 어떤 사랑의 시선과 소통과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제 부분이 아닌 건 다 타인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를 또 활용을 하고 계획을 같이 세우고 나누면서 결국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 어떤 그 무한 경쟁의 체제 속에서 더 행복하고 경쟁력 있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부모들은 돕는 거죠. 그 방법이죠. 우리 아이를 돕는 겁니다. 다른 아이를 돕는 게 아니라 결국 있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됐던 학종체제가 됐던 검정고시가 됐던 해외고가 됐던 일반고가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과 의미. 재생들도 준비를 했다면 떨어진 이유는 관점과 의미가 잘못돼서 그래요. 근데 그것이 자기소개서로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데 생기부는 붙일 수가 없으니까 올해까지다. 자소서가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결국 수시의 핵심은 수능으로 해결된 줄 세우기를 탈피한 내 아이에게 맞는 재능과 달란트를 찾고 우리 아이만의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과 입시 방향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당연한 결과가 되었죠. 아직도 여러분들 만일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치처럼 마음의 빗장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렇게 다변화되고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의 재능을 찾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다른 누군가의 아이보다 앞으로의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지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서울대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재수생도 그렇고 뭐 일반고도 그렇고 지금 중학생도 그렇고 중요한 게 빨리 적응하고 빨리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과 체제에 빨리 변화해서 활동하고 그걸 통해서 변화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우리가 활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고교학점제가 되는 원년 2024년 근데 그 전이 2023년, 2024년은 조금 굉장히 교육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겁니다.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시에서도 지금 대학에서는 지금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본다는 그런 대학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정시 면접에서도 수시 면접과 같이 아주 세분화된 전공 심화 면접을 보겠다고 하는 대학들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수능과 수시가 이제 섞이는 그런 어떤 고교학점제 체제 안에서 입시가 변화가 될 텐데요. 어떻게 뭐가 변하던 올바른 방법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실천하고 그걸 조력해서 도와준다면 우리 아이는 행복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지금 재수생들
그다음에 또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 국제학교 학생들, 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또 고교학점제 안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그 대입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융합성 이제 그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또 중요한 것은 융합성이거든요. 이 융합성은 우리가 창의성의 기반이 되는 융합성이고 지금 이 융합성이 굉장히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고교학점제 체제가 되면 여러 가지가 변하는 그 한가운데서 중요한 게 논술적인 그 글쓰기 부분이 우리가 입시에서 있고 논술이라기보다는 글을 쓰는 부분이 이제 그 유럽이나 서양의 어떤 바칼로니아적인 부분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칼로니아는 지금의 논술과 다른 게 우리 국내 논술은 이미 그 출제자의 어떤 관점은 다 정해져 있고 출제자가 낸 제시문을 활용해서 그것을 자기의 학생의 생각을 얹어서 결론을 내는 거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미를 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바칼로니아 논술들은 본인의 학생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야기가 많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과목에서 똑같은 과목을 들어도 경영학과에 어떤 의미로 그 과목을 듣는 학생과 의대를 가고자 하는데 어떤 세부 전공의 어떤 의미로 그 과목을 듣는 학생들의 아웃풋이 다르듯이 바칼로니아 논술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융합성, 또 융합성을 기를 수 있는 독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